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뭐 정중동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이너스 흐름인데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죠. 현재 0.6% 정도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1,600억 원의 매도 우위를 이어나가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많이 오른 것에 따른 부담을 역시 느끼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저희 광장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평가하셨듯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현선물 양시장 적극적인 매수 우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팅의 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넷게임즈입니다. 어떤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넥슨에서 지금 네.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24일에 출시된다 얘기를 드렸고요. 넷게임즈는 히트를 만든 게임인데 MMORPG로 이제 히트2가 나온다고 하죠. 히트는 액션형 RPG였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수집형으로 오버히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MMORPG로 V4가 나왔었고, 가장 최근에는 블루 아카이브라고 서브컬처죠. 일본의 히키코모리나 오타쿠가 주로 하는 그런 게임들, 거기까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했는데 운영의 묘를 못 살린다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었어요. 히트도 되게 타격감이 좋고 좋았는데 그 타격감이 좋은 거는 넥슨의 게임에서 항상 그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거죠. 던전 앤 파이터도 보시면 정말 오락실에서 즐기는 정말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요가 파이어에 맞을 때처럼 그런 타격감, 블랑카가 막 그 전기하고 그렇죠? 혼다가 막 백열장손 칠 때 막 되게 정말 타격감이 있었잖아요. 그런 타격감을 살리는 부분이 굉장히 그 넥슨의 그냥 매력이었고 그 약간 조잡하고 2D인데 그게 더 먹히는 무슨 감성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히트도 그런 거를 구현해서 굉장히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학생들끼리 서로 패고 싶은데 못 패가지고 소장님. 게임에서 네. 구현하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열심히 캐릭터를 키워놨더니만 갑자기 무슨 새로운 어떤 뭐 서비스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딱 도입을 했더니 기존에 그러면 6개월에서 1년을 열심히 키웠던 유저들이 완전 뒤통수를 맞는 격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새로운 뭐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서 이거 업데이트 됐네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6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들이 다 떠나고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타격감은 굉장히 좋고 그래픽도 화려했고 그랬지만 그런 아쉬움 때문에 히트2를 이번에 MMORPG로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근데 MMORPG 지금 리니지가 굉장히 말이 많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히트의 그 원작의 어떤 그 타격감을 살리면서 MMORPG를 녹여내는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넷게임즈는 히트2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넥슨에서 어쨌든 모바일 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임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넥슨 GT를 설명을 드렸지만 넥슨 GT는 이제 PC 온라인 부분에서 서든어택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쪽이고 물론 넥슨을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NC소프트뿐만 아니라 한국 게임은 아예 안 한다시는 분 많이 계세요. 나는 콘솔 즐기지 집에서 닌텐도나 뭐 엑스박스 그런 거 하지. 솔직히 한국형 게임 질린다 이제. 너네들 맨날 업데이트 한다고 해놓고 우리 뒤통수 친 게 하루 이틀의 역사냐. 이래서 아예 돌아버리신 분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한국 게임도 요즘에 뭐 콘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과금형에 대한 그런 반성 같은 것도 많이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넥슨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넷게임즈 뭐 제가 뭐 게임 종사자 아니지만 한국 게임 믿어주세요. 네. 네. 자, 뭐 이 전문가들마다 선호하는 업종과 또 투자 스타일이 있는데 게임주 특히 관심이 많으시죠, 소장님. 넷게임즈 오늘 배팅의 순간 첫 재밌잖아요. 번째 게임이나 엔터가. 재밌습니까? 예, 아니 알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그러세요. 주부님들도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철강이나 이런 화학 얘기하면 싫어하세요. 그렇군요. 졸리다고 자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굴뚝주 얘기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 그건 현대사. 특이하신 거고. 예? 그냥 특이하신 거. 왜냐면 우리 특이한 일상속에서 만날 수가 네, 없잖아요. 레어템입니다, 저는. 주부님들조차도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뭐 카트라이더 얘기하시면 눈이 번쩍하니까요. 네.
자, 넷게임즈 투자 의견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손절가 21,900원, 목표가는 29,900원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베팅의 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BW입니다. 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뭐 한류, K-팝, 위드 코로나 수혜주 뭐 많이 얘기 드렸고 이제 RBW도 또 원형 바닥형을 찾아냈죠. 원형 바닥형 찾아내가지고 수익 내는 거 재미 붙이면은 원형 지금, 바닥형 차트 말씀하시는 거죠? 오랫동안 바닥을 동그랗게 돌린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LBW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마마무 좋아하시는 분은 투자하셔야죠. 7년차 징크스를 깼죠. 7년차 징크스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왜 생겼는지. 하도 예전에 노예계약 말이 많아가지고 신인 때 인지도 없을 때 싸게 저기 해가지고 맨날 무슨 아니 물론 막 그 돈은 다 투자를 하죠. 그 돈 내라고 하는 건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괜히 가셔가지고 돈 내라고 하는 연예기획사 다 사기예요. 그거 조심하시고 진짜 기획사들은 다 투자를 하죠. 물론 투자를 하지만 그 초반에 신인일 때보다 한창 이제 정점에 쓰면 몸값이 비싸져요. 근데 옛날에는 뭐 7년 계약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생 노예로 부려먹는다 이래가지고 7년을 만든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데 이제 7년이 지나면 남자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고 지금 BTS도 어떤 지금 군대 문제가 한 명씩 걸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럼 그걸 넘어서고 7년을 가려면 거의 10년의 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자 그 걸그룹은 그게 없기 때문에 군대가 없으니까 7년 이제 그 계약 기간에 명시된 그 기간이 넘어설 때가 문제거든요. 재계약이 되느냐 마느냐. 마마무는 뭐 숫자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4명인데 7년차 징크스를 넘어섰죠. 물론 화사 씨랑 휘인 씨가 중학교 동창인 것도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맨날 둘이 중학교 때부터 맨날 같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2명과의 저기 화합도 좋고. 그래서 7년차를 넘어서서 이제 30살이 다 접어들었거든요. 마마무도. 데뷔가 막 9년차 이라고. 그래서 지금 마마무가 지금 그 주도하는 이 부분에서 또 그 오마이걸 요즘에 또 젊으신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오마이걸 가진 기획사도 지금 들어왔고 탄탄합니다. 마마무는 뭐 그게 다 되잖아요. 뭐 춤만 추고 라이브 안 되는 가수 많은데 마마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라이브에 더 강점이 있잖아요. 화사 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라이브가 되는 아이돌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고요. 오마이걸은 또 이제 상큼한 그런 쪽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걸그룹의 강자 뭐 JYP도 있지만 RBW도 이제 조금 공모할 때는 당연히 연예기획사니까 네. 좀 저기 받았겠죠. 좀 네. 버퍼를 받은 감이 있지만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좀 제자리에서 바닥을 긁고 올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정말 이 차트가요. 예, 상장 이후로 그렇다 할 뭐 저기 상승을 주지 못하고 계속 빠졌네요. 네, 지금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네, 계속 21선에 맡기다가 21선을 뚫고 올라오는 이 모습. 예.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는 야, 주목을 해야죠. 이 차트가 진짜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 차트일까요? 근데 이런 차트 엄청 많아요. 신규주 같은 경우.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바라죠. 고대하고 고대하시겠죠. 네. 네, 자, RBW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보십니까? 네, 손절가 2만 원, 목표가는 2만 5천 원입니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루트로닉 좋아하시네요. 저희 복수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가네요, 지금. 2018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목표치는 2015년 고점이겠죠. 3만 원 근처. 지금 뭐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엄청 뜨겁습니다. 2013년에서 15년도에 그 엄청난 폭등을 기록한 이후에 9년 만에 10년 만에 나타나는 데자뷰인 것 같아요, 지금. 루트로닉이 지금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좀 저기 변신했죠. 예를 들어 클래시스나 파마리서치보다는 루트로닉은 한 가지 더 강점이 있는 게 의료 쪽으로 손을 많이 댔다는 거잖아요, 지금. 황반변성 치료기 알젠도 그렇고. 지금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더마V가 혈관 병변 치료기 이쪽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혈관 병변이 결국 미용에게도 연관이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치료받아야 되는 건데 남자분들 그렇잖아요. 남자분들 막 고등학교 때 막 그냥 축구하고 솔직히 수돗물로 그냥 대충 씻고 뭐 물론 그때도 꾸미는 애가 있긴 있었는데 막 폼클렌징으로 하나하나 하고 그런 애들은 좀 이상한 눈초리를 봤어요. 너 무슨 남자애가 뭐 그러고 있냐. 대충 그냥 친구네 집에 가서 수돗물을 씻은 다음에 친구네 집에 가서 뒹굴뒹굴 막 했잖아요. 위닝 11 하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코가 모공이 넓어진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다 혈관의 병변이 생겨서 혈관이 넓어져가지고 코가 넓어지는, 그 전문용어로 비류라고 해요. 코가 넓어지고 딸기 코가 되는 거. 그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 미용으로 연결되지만 다른 데와 다른 거는, 다른 데서는 미용 의료기기만 하니까 저기 뭐 피부과 성형외과 가서 해야 되고, 그걸 혈관을 만약 치료하려면은 이제 더 전문적인 병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루트로닉의 기계가 있는 에스테틱 샵에서는 그 혈관 병변부터 근본적인 원인부터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딸기 코나 모공 넓어진 코를 혈관 변병 치료기 더마 부위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에스테틱 기계를 이용해서 또 뭐 위에다가 뭐 막 300방 400방 맞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로닉은 그런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리고 알제는 지금 뭐 보니까 임상 2상 그 진행 중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3상이 끝나 있고 의료기기도 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제는 또 황반변성 치료기라고, 이것들이 이 의료기기가 굉장히, 황반변성을 의료기기로 치료하는 건 없거든요. 황반변성도 굉장히 이게 노년층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10대, 20대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로닉이 알젠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젠이나 더마브이 같은 게 다른 에스테틱 그 의료기기 업체랑 네. 차별점이 굉장히 강점이다. 그래서 뭐 이루다도 있고 뭐 제이시스 메디칼도 있고 클래시스도 있고 파마리서치도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의료 미용기기 쪽으로 특화된 부분에 차별성이 있는 게 루트로닉이에요. 그래서 조금 유니크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 중에 루트로닉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장님 지금 들어가시려면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차트입니다. 지금요? 아직은 좀 더 남았습니다. 용기를 가지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의 기준에 따라 틀린 건데, 저의 기준은, 저는 과열권으로 보는 거고, RSI가 월봉에서 71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주봉에서 지금 67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방이 남았다고 보는 거죠. 한 방이 남았다. 목표가는 일단 그게 29,900원. 3만 원 선 근처까지 갈 3만 거예요. 원. 2015년 고점이. 예, 잘 들었습니다. 루트로닉 봤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저희 베팅의 순간에서는 레몽 레인을 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뭐 위지 스튜디오가 하락을 해서 같이 엮여서 하락을 한 감이 없지 않아요. 지금 보기에. 위지 스튜디오가 메타버스의 그 대장으로 뜨면서 엄청나게 부각됐죠. 그랬죠. 2차 전지든 메타버스든 작년에 뽑아낸 건 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레몽레인은 위지 스튜디오가 이제 인수를 했는데, 레몽레인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됐죠. 코스닥으로 이전되자마자 급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코넥스의 차트와 연결돼서 그려지긴 하지만 코넥스의 과거는 잊어야 돼요. 왜냐면 코넥스에서 했던 거와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뭐 래퍼가 언더에서 하던 짓과 오버로 올라오면은 애들이 갑자기 좀 정제되어 있잖아요. 언더에서는 막말하고 이러는데 공중파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코넥스에 있을 때의 어떤 부분은 그림은 그려져 있어서 연결성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건 잊으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코스닥에서 그려지는 이 시점부터. 레몽레인이 지금 이제 송중기 씨 드라마 다시 나오죠. 송중기 씨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리산은 솔직히 완전 저기 A 스토리가 저렇게 급락한 게 지리산이 솔직히 망했잖아요. 저게 도대체 광고인가 드라마인가 모를 정도로 등산복 광고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레몽레인은 지금 그 빈센조 보신 분은 지금 아시겠지만, 송중기 씨를 욕하신 겁니까? 아니요, 지리산 얘기하는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리산은 전지현 씨 나온 드라마죠. 아, 지리산이든 전지현 씨든 네, 디스하지 마십시오. 네. 네. 지리산은 그렇게 됐는데 네. 송중기 씨는 그럴 확률이 적다. 네. 빈센조를 보시는 분들은 네. 지금 그게 만약에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 나왔으면 저는 시청률이 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빈센조 후속으로 이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송중기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JTBC로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레몽레인의 어떤 이 드라마적인 능력 때문에 위직 스튜디오가 데려온 거고, 위직 스튜디오는 자기가 기술력이 있는데 이런 스튜디오를 원했던 거고, 웹소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웹소설을 기반으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웹툰보다 그 전 태초거든요. 웹소설에서 따오면 가장 수수료가 낮죠. 웹소설, 웹툰,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화 되던가 드라마화 되던가, 그 다음에 영화화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계관을 형성하면 굿즈를 팔고, 이래서 원소스 멀티유즈가 되는 거고, 스타워즈 어벤져스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레몽레인의 어떤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이
드라마를 송중기 씨를 얹혀가지고 출격을 한다는 거. 시청률이 뭐 좋고 나쁘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되고요. 송중기 씨의 파워를 봤을 때. 송송 커플 중에 사실 나뉜 다음에 송혜교 씨보다는 송중기 씨가 훨씬 더 힘이 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우 송중기 모멘텀으로 레몽레인을 보자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십니까? 네, 손절가는 21,000원이고요. 목표가는 29,900원입니다. 네. 코넥스에 있을 때 2015년 8월에 35,795원 가격이 있거든요. 예. 네, 거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레몽레인까지 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